네, 온라인 클래스 7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24일 금요일까지 2학년 기하 수업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덧셈, 뺄셈까지 해서 65페이지까지 마무리했는데 오늘 66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노트 피고 책 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해당하는 그 수업 날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벡터의 연산. 오늘은 03 벡터의 실수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벡터의 덧셈 뺄셈 했었죠. 덧셈이라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점과 종점을 맞춰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된다. 또는 시점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평행사변형 대각선을 하면 된다라는 거 했고, 뺄셈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하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벡터 b라는 건 b라는 벡터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벡터라고 했습니다. 방향이 반대라고 해도 어차피 벡터는 벡터니까 벡터 두 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 했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실수배라는 연산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연산을 배우는 건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은 곱셈, 나눗셈인데 벡터에는 곱셈,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새로 배우게 되는 개념이 실수배, 그 다음에 2학기 때 내적,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연산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배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A 벡터랑 벡터 A를 두 개를 더한다는 거죠. 그럼 벡터 A가 두 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어떻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 우리가 그냥 문자 계산하듯이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가 두 개 더해지면 이 벡터 A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벡터 A자리가 하나 있고 벡터 A자리가 하나 있으면 이걸 더하면 이런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방향은 똑같이 A라는 벡터인데 크기는 두 배가 되는 이 벡터 A가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가로 1 벡터의 실수배. 우리가 K가 실수라고 한번 해보면 동그라미 1번 K 벡터 A라는 게 있습니다. A를 K배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요거를 근데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분리를 해야 돼요. K가 양수인 경우, K가 음수인 경우, K가 0인 경우를 좀 분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양수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죠. 2A.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인데 길이만 두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벡터를 항상 정리할 때는 뭘 설명을 하면 되냐면 크기와 방향을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벡터의 정의가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벡터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방향을 설명해주면 이게 어떤 벡터인지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써보면 얘는 양수면 방향은 같아요. 원래 A랑 같은 방향. 근데 크기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크기는 원래 뭐 A, 벡터 A가 뭐 3짜리였다고 해봐요. 두 배 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준다 그랬죠. 절대값.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냥 A의 크기에다가 두 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 없겠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K 곱하기 벡터 A, 절대값 벡터 A. 여기서 벡터 A랑 K는 둘 다 실수예요. 실수. 얘는 그러니까 숫자 곱하기 숫자예요. 2 곱하기 3. 얘는 벡터가 아닙니다. 숫자예요. 값이에요. 크기.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보면 얘는 벡터와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1하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반대 방향. 근데 크기는 어때요? 어차피 크기는 항상 양수니까 뭐 이 분필이 마이너스 15cm다 말이 돼요? 그런 말 없어요. 크기는 항상 양수의 개념이에요. K 절대값 벡터 A 똑같이 되겠죠. 됐나요? 마지막 K 벡터 A에다가 K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0으로 바뀌죠. 그죠? 근데 얘는 벡터죠. 벡터의 실수배니까 결과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벡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0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저번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죠. 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0벡터라고 쓰셔야 된다. 그러면 67페이지 문제 1번.
요거는 그 책에다가 해볼까요? 페이지 67페이지 문제 1번을 책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 그릴 테니까 잠깐 그림 그릴 동안 각자 책에다 풀어보고 다 푼 사람들은 이거 보고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 풀어봤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책에다 하시면 돼요. 봅시다. 벡터 A랑 이 벡터 B를 더해보라. 이 벡터 B라는 건 여기가 몇 배? 2배 되는 거니까 요거를 요거랑 더하는 거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나요? 그래서 얘가 1번 벡터가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2분의 1 A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 줄이면 되죠. 반 줄인 거랑 3분의 2는 3칸 중에 2칸이니까 2칸인데 방향이 반대. 이렇게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요렇게니까 대각선에서 요런 벡터가 2번 벡터가 되겠죠. 할만한가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이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벡터 A가 0벡터가 아닐 때 벡터 절대값 벡터 A분의 벡터 A는 벡터 A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임을 설명하시오. 뭐 말이 복잡하죠? 다시 정리해볼게요. 67페이지 문제 1번. 얘는 노트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면 우선 벡터 A는 0벡터는 아니래요. 그냥 이거는 전제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절대값 벡터 A분의 벡터 A. 얘는 벡터인가요? 벡터인가요? 그죠? 벡터 A의 얘는 실수니까 실수배에 되는 벡터 A의 실수배 벡터인 거죠. 이해되죠? 얘가 벡터 A와 같은 방향이고 또 뭘 설명을 했죠? 단위 벡터를 설명하래요. 단위 벡터. 오랜만에 나왔죠.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뭐죠? 단위 벡터 뭐라 그랬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기억납니까? 이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봅시다.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같은 방향, 두 번째 단위 벡터. 같은 방향인 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보이나요? 같은 방향이 되면 어떻게 되면 된다? K가 양수면 된다. 여기에서의 K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 요거 분의 1, 여기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값 벡터 A분의 1이 양수다. 왜요? 벡터 A의 크기는 당연히 양수. 분의 1이니까 양수죠. 이해되나요? 이기 때문에 얘는 같은 방향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따라오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 벡터인 건 뭘 확인하면 된다고요? 크기가 1인 걸 확인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전체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요렇게 씌워주면 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실수죠. 실수의 절대값 씌워봤자 똑같죠, 뭐. 그죠? 얘는 벡터니까 절대값 씌우면 벡터 A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얘는 이제 실수분의 실수예요. 1분의 1, 3분의 3, 7분의 7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분이니까 얼마예요? 1.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크기가 1.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되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방향, 정확하게 씁시다. 벡터 A와 같은 방향이고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위치 벡터라는 걸 만들 건데요. 이야기 도 할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하나의 뭐 정리라고 할까요? 뭐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벡터든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실수배를 이용해서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로 나눠준 벡터는 방향 같고 단위 bek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단위 벡터가 뭐였는지 개념 또 하나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실수배 했을 때 같은 방향인 걸 확인하려면 또는 반대 방향인 걸 확인하려면 앞에 붙어 있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하면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잠깐 지우고 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에 대한 연산 법칙을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 실수 KL을 좀 사용을 할게요. KL을 실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항상 새로운 연산에 대해서 배우면 그 법칙을 좀 체크를 한다고요. 법칙은 한 3가지 정도 있다 했어요. 교환, 결합, 분배.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합하고 분배를 좀 체크해 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L 벡터 A라는 벡터에 K라는 실수배를 했어요. 이렇게 한 거랑 K랑 L을 먼저 곱해서 A라는 벡터의 실수배를 한 거랑 결과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수배 한 거는 뭐 똑같으니까 실수배 해서 또 실수배 한 거랑 실수배를 통으로 묶어서 그냥 한 거랑 2 곱하기 3 한 거랑 뭐 2 곱하기 3 6을 해서 6을 바로 곱한 거랑 별 차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K 더하기 L이라는 벡터죠. 벡터 아니죠. 실수의 벡터 A를 실수배한 거랑요. K에다가 A 플러스 벡터 B,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한 거에다가 K배를 한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K 벡터 A 더하기 L 벡터 A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고 얘는 K 벡터 A 플러스 K 벡터 B를 연산을 한 다음에 실수배를 한 다음에 덧셈 법칙을 써줘도 무방하다라는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서 확인을 해보면 다 가능하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게요. 67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이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크게 뭐 별다른 내용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제 68페이지 문제 3번 풀면서 설명합시다. 페이지 68페이지 문제 3번 가로 1 3 벡터 A 플러스 4 벡터 B 플러스 2 벡터 A 마이너스 7 벡터 B를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해라 라는 건데 우리가 얘를 A, B 벡터를 그냥 문자로 취급하고 계산하는 과정이라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빨리빨리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요 분배하면 어떻게 된다? 3벡터 A 플러스 4, 3, 12벡터 B가 되고요. 얘도 2를 분배하면 2벡터 A 마이너스 14 벡터 B가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교환 가능하다 그랬죠? 5 벡터 B 이거 하면 마이너스 2 벡터 B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2번 지금 한번 노트에 바로 풀어볼까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노트에. 보면 다 했죠? 답한 사람 멈추고 풀고 다시 오시고요. 답한 사람 봅시다. 이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3 벡터 A 6하고 3분의 1이니까 2 벡터 B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5분의 1 벡터 B 이렇게 되겠죠? A끼리 계산하면 4 벡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마이너스 5분의 11인가요? 벡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넘어갑시다. 가로사 벡터의 평행. 우리가 이제 연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배웠어요. 우선 1학기 때 할 연산은 다 있어요.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했는데 이제 특별히 몇 가지 특징적인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평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요? 평행. 우리가 이미 평행사변형으로 해가지고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뤘는데 이동해서 뭐 겹치거나 근데 이제 그때 평행이라는 개념을 좀 쓰긴 했는데요. 우리는 좀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벡터의 그런 평행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라는 걸 좀 설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요. 평행규 알죠? 평행.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기하적으로 그림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대변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좀 연산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기호 알죠? 그 충분 왼쪽의 뜻과 오른쪽의 뜻이 같다. 이쪽으로 하면 충분 필요 뭐 기억납니까? 이 기호 쓰면 그냥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벡터 B는 K 벡터 A 이때 K는 0이 아닌 애로 이렇게 되면 평행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K라는 게 뭐였죠? K 벡터 A. 방금 배운 실수배였죠. 실수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수배로 겹치기가 가능하다. 면 이거는 평행이라고 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렇게랑 요렇게가 있어요. 얘랑 평행으로 내가 그려놨어요. 근데 얘가 뭐 길이가 1이고 얘가 길이가 3이라고 해봐요. 안 그려도 돼요. 그러면 길이가 여기다 몇 배를 하면 여기다 3배를 해주면 얘랑 똑같아지겠죠. 평행해서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류의 벡터를 이제 평행인 벡터라고 하겠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실수배에서 정확하게 하면 실수배 한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겹치는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줘보면요. 벡터 P라는 걸 우리가 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한번 줘보고요. 벡터 Q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라고 한번 줘보면요. 이 두 개가 실습에서, 아니, 평행일까? 뭐 이런 걸 좀 체크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줬으니까 상관없는데, 벡터 A를 뭐 이렇게 줬다고 해봐요. 하나, 이거 A예요. 이거를 B예요. 요거 두 개를 빼고요. 하나는 여기다 마이너스 2배하고 여기다 플러스 2배해서 더해보세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떤 형태가 그려지는 거지? 라는 게 잘 파악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돼요? 뭐 그림을 그려보면 할 수는 있겠죠. 평행이동하고 겹쳐하고 평행사변형 뭐 또는 시점 조점 맞춰하고 더하기 빼기 막 실수배하고 하면 그려낼 수는 있긴 할 텐데 막상 저렇게 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뭔 정의가 나오냐면 실수배해서 같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면 평행이다 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요 요거랑 실수배해서 같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여기다 몇 배 하면? 마이너스 2배 하면,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벡터 P가 얼마죠? 마이너스 2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죠. 봤더니 어때요? 얘네들이 같아지죠. 풀이를 써보면 Q 벡터는 마이너스 2 벡터 P구나. 실수배를 해서 같게끔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두 벡터는 무슨 관계다? 평행 관계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반대 가정도 가능한 거예요. 평행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평행 문제는 잘 나와요. 평행 문제는 그나마 벡터에서 그나마 이제 1학기 때 낼만한 거의 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 같이 해보면요. 68페이지 문제 4번. 페이지 68페이지 문제 4번 얘를 좀 같이 풀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벡터 P는요. 3 벡터 A 마이너스 4 벡터 B예요. 그 다음에 벡터 Q는요. 4 벡터 A 마이너스 2 벡터 B고요. 벡터 R은요. 7 벡터 A 플러스 4 벡터 B래요. 뭘 증명하라 그랬냐면 P-Q랑 R-Q가 평행함을 보여줘. 좀 이런 기호를 쓸게요. show예요. 영어 show. P-Q 이렇게. 이건 뭐 이제 그냥 선생님이 잘 쓰는 기호인데 대학에서 좀 쓰는 기호인데 그냥 뭔가 증명하시오 하면 뭐 증명하시오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보여라 라고 이렇게 그냥 문제를 쓴 거예요. 그냥 자주 쓰진 않을 건데 그냥 편의상 정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이거를 증명해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평행한 거 보여. 느낌이 와요?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안 오죠. A, B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또 빼고 막 이렇게 하래요.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 정의를 이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Q라는 걸 먼저 만들어 보면 P-Q라는 걸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3 벡터 A 마이너스 4 벡터 B 마이너스 4 벡터 A 마이너스 2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 계산 가능하죠. 바로 합시다 이제.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벡터 마이너스 2 벡터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Q라는 건 R은 7A 플러스 4B 빼기 4A 마이너스 2B 벡터라는 말 그냥 생략할게요. 귀찮으니까. 이거 빼면 3 벡터 A 플러스니까 6 벡터 B죠. 됐나요? 평행한 걸 보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랑 실수배 되는 거.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실수배 되는 거 보이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배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배. 봤더니 R
마이너스 Q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3 P 마이너스 Q 한 거랑 같더라. 실수배를 찾아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R 마이너스 Q라는 벡터랑 P 마이너스 Q라는 벡터는 평행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벡터의 평행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반대로 평행이라고 주고, 저기 중간에 네모칸 만들어 놓고, K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 평행은 꼭 기억해 주세요. 평행이라는 게 뭐라고요? 실수배에서 같게끔 만들어지면 평행이다라는 뜻이라고요. 앞으로 평행은 실수배에서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지우고 또 예습합시다. 네, 마지막 69페이지 문제 6번 갑시다. 마찬가지로 얘가 한 직선에 있음을 보이래요. 해봅시다. 똑같이. AB라는 벡터는 A, B, O라고 해보면 이렇게 갖다 이렇게니까 AO 더하기 OB 이고요. 그럼 이걸 빼면 되죠. 마이너스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A 3 벡터 B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 벡터 A 플러스 4 벡터 B가 된다. 그 다음에 A, C라는 건 마찬가지로 A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C로 가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2 벡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OA 플러스 KB 그러니까 3 벡터 A 플러스 K 플러스 1 벡터 B 이렇게 된대요. 근데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래요. 있도록. 이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실수배에서 같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3이니까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배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배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오나요? 보통 문제 유형은 이래요.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5. 답은 마이너스 5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할만한가요? 그다음부터 좀 양이 얼마 안 돼서 실수배 단원 이제 이걸로 해서 시험 보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온라인 강의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2시간 강의를 총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시험 대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자습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지금 쌤이 학습지 총 나눠줬죠. 그래서 숙제로 요거 3개를 다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오늘이 이번 주가 7월 20일부터 24일이니까 7월 27일? 7월 27일 주에는 이게 숙제로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원 문제. 중단원 문제가 페이지가 48에서 50. 48에서 50페이지가 그 2차 곡선, 또 다 까먹었을래요, 2차 곡선. 2차 곡선 중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71부터 73, 71부터 73이 벡터. 이게 2차 곡선 쪽이고, 접선, 기억나죠? 벡터 쪽 그 중단원인데, 이거 2개는 숙제로 다음 주까지 해오시고요. 얘는 다음 온라인 강의 수업 전까지 해오세요. 이거 온라인 강의 찍어서 다음 시간 2차식 때 올려줄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 학습지는 안 풀어주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이래서 쌤도 최대한 더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지 같은 경우 또 온라인 강의로 그냥 쌤이 다 풀어줄게요. 그래서 그거 풀어서 강의 확인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냥 어렵지 않게 다 풀면 그리고 또 몇 문제만 이제 골라서 강의 들으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 4장, 그러니까 8페이지 문제 거의 한 48문제인가? 그러죠. 24문제씩. 48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강의 시간은 거의 2시간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다 들으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 선생님 강의 시간은 또 되게 짧게 잡아 놓을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발제해서 듣고 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요거 1번 학습지 문제 다 풀어오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면 금요일까지 들어도 되니까 풀고 나서 강의를 좀 들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학교 나올 때 숙제로 다 해 오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의 양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서 너무 놀지 말고 잘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